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한동안 한참을 못 뵀었는데 2022년 10회차 저희 지난 10월 16일 날 봤던 정시 시험입니다.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회차부터 10회차까지 거의 변경된 문제 출제 스타일 또는 패턴 이런 것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10월달 시험도 여지없이 굉장히 손쉽게 나왔던 90문제 중에 동일 유형 기출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측면에서도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CS개론 1번 당연히 일장 문제고요. 이건 A형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지금 이거 보는 것처럼 2022년 9월, 6월, 21년 7월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유사 유형이 19년도 3월 달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 근래 한 2018년도부터 한 4년간 보게 되면 벌써 이게 5번째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 스타일이. 그래서 올리버라고 딱 보기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족의 개념에 대하여 만족이란 소비자의 무엇으로 판단된다 라고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올리버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냥 올리버라고 딱 나오게 되면 답은 딱 튀어나옵니다. 네, 답은 성취 반응입니다. 이 문제의 스타일은 이제는 완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도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버라고 나와서 고객 만족과 관련된 정의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취 반응 이렇게 딱 끌어오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너무 많이 봤던 문제고 충분히 문제를 읽으시자마자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1장에서 나왔던 문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얘가 6장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아주 전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 1장 나왔다가 2번 문제에 6장 나왔다가 이런 방식이에요. 2번 다음 중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는 지금 서비스 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6장 서비스 리더십에서 배우시게 되는 한 5가지 정도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 유형은 매번 워딩을 바꾸거든요. 매번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동일 유형을 보면 21년도 10월 달에, 19년도 11월 달에 아주 출제되는 패턴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고요. 유사 유형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총 지금 8번이 나왔고, 동일 유형은 10번이 나왔고, 이게 11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1월 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시험에도 똑같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서비스는 모방만 하면 되니까요. 너무 쉽죠. 낮아요. 그래서 2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요. 서비스의 특징, 비분리성만 생각하더라도 1대1이잖아요. 직원이 있으면 고객이 있고, 이 관점이거든요. 그럼 직원이 생산하면 고객이 소비하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라는 비분리성을 알고 계시거든요. 3번. 수요의 변동이 심해요. 서비스는 특히나 그렇죠. 수요의 변동이 너무 심해요. 4번.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충성도가 있어야 재구매를 하고 구전을 할 테니까요. 이건 서비스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5번. 외부 고객을 최우선으로 만족시켜야 됩니다.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들한테 니들이 좀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해야 돼 라는 관점은요, 이미 90년대로 끝났어요. 지금은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셔야, 이게 외부 고객으로 외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영향을 주는 이 어떤 하나의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되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 고객이 아니라 내부 고객을 최우선으로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관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유사 유형이 많다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밑에 보시는 보기 5개 중에 다음번 시험에는 어떤 걸 또 워딩을 바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보기들, 맞는 보기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오니까 다시 1장 고객 만족 관리 개론으로 왔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려해야 할 사항 중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이 문제 유형은 지금 동일 유형만 나와요. 그럼 요 보기를 제시해 줘가지고 명칭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기 5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뭐 2022년도에 8월달, 2월달 두 번이나 나왔고요. 2020년도 9월달에 나왔고 18년도 7월달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딱 출제됐던 문제가 지금 21년, 22년도에 시험을 올해 12월까지 24번을 볼 거거든요. 24번을 본다는 얘기는 2020년도 출제됐던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현재 어떤 기출문제의 레퍼런스를 딱 고정하고 있죠. 20년도와 21년도 문제.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무엇이며, 자,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해야 된답니다. 실제적인 과업이라는 건 고객이 와서 돈을 내고, 흔히 코스트라고 부르죠. 코스트를 내고 받게 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는 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할 때 what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의 what이라고 표현해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그 무엇,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그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느냐? 목적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문제 유형 말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각각의 개별 활동들을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전체 과정 중에 한 군데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는 순간 결국 고객은 퍼포먼스를 일으키지 않아요. 성과가 달성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쭉 있는 뭐 중에 과정 중에, 그러니까 결국 그건 하우가 되겠죠. 하우. 그래서 그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전체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 스타일이 계속 변경되며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 하나만으로 두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다시 개론 1장이네요.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방사면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십자 모양으로 나눠서 방사면이 나눠져 있고, 매트릭스의 내용 중 서비스 팩토리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서비스 팩토리를 지금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 스타일은 방사면에 들어가 있는 하부 요소를 갖고 명칭을 찾으라는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명칭을 제시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 요소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때 저희가 꼭 이 슈메너가 제시한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떠올리시게 되면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 모양을 그어놓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구별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십자 모양의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왼쪽은 서비스 팩토리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서비스 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는요. 꼭 기억하세요. 노동 집중도가 낮아요. 낮아요. 이 슈메너가 제시한 방사면은 위에 있는 게 낮아요. 그 이유는 낮으면 낮은 것끼리 모아놓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방사면의 왼쪽에 있는 것들, 위에는 서비스 팩토리, 아래는 대중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십자 모양의 왼쪽에 있는 거, 얘는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아요. 네, 이렇게 돼서 서비스 팩토리 같은 경우는 위에 있고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 집중도와 상호작용 개별화가 다 낮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왜 하부 요소 해당하는 건 얘기 안 하지? 이런 식의 오답보다는요, 항상 뭐가 높고 낮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스타일에. 자, 그럼 1, 2, 3번 중에 낮아요, 높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틀린 게 딱 하나 보이시죠? 네. 낮은 노동 집중도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높은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이 문제 유형은 뭐 동일한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유사한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는 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방사면의 위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문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이해가시죠? 잊지 마십시오. 다신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문제. 자, 1장 문제입니다.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입니다. Quality Function Deployment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 동일 유형이 없어요. 네, 최근에 4년 동안 전부 유사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밑에 보시는 하부 요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매번 워딩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럼 너무 어려울 건가 봐요. 왜? 답을 매번 외워야 되니까. 이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정답만 외우시면, 지금 유사 유형만 보면 11번 나왔어요. 11번. 11번 나온 오답을 문제와 정답만 다 달달달 외운다는 건 전혀 시험 대비에 도움이 안 돼요. 22년도 거만 보면 되잖아요. 22년도에 2번 나왔어요. 11번 중에 2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9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22년도 11월, 12월 달 시험에 저 앞에 있는 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대비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의 시험 준비는 말이 안 돼요, 선생님들. 지금 입장에서. 품질 기능 전개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고객의 요구를 반영시켜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라는 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VOC겠죠. 그죠?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우리의 기술을 갖고 당신의 원하는 니즈를 맞춰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해줄게. 이런 의미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가 반영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볼까요? 1번.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요. 왜 그럴까요? 네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개발을 해가지고 이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이런 건 별론데, 알았어, 우리가 또 수정해 갖고 올게. 수정해가지고 가져가서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얘기를 해줄게, 제안해줄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죠, 분명하게. 2번.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아까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다고요.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오답이거든요, 이거. 기업 요구라고 나오는 거. 여기는 4번 보기를 보시면 고객의 요구, 즉 고객의 요구, VOC, 기술적 속성,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요구사항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스타일은요,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변할 거예요. 네, 워딩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와 정답만 기억한다는 건 의미 자체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 관점을 갖고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개념의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2장으로 가네요. 1장을 지나서 고객 만족의 3요소 중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하드웨어를 물어봅니다. 하드웨어.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밑에 있는 하부 요소들의 어떤 예시문을 갖고 출제를 합니다. 아마 수업을 할 때 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라고 지금 보면 1번 주문 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대요. 주문 처리 절차요. 흔히 저희가 이제 절차라고 해가지고 표현할 때 이제 프로세스, 주문 처리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해요. 클릭 몇 번만 해가지고 또는 내가 선택 몇 번만 해서 주문이 가능해져요. 자, 이런 걸 저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2번 고객의 요구나 불만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누가요? 직원이요. 휴먼이요. 3번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개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서비스 프로세스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3번 소프트웨어죠. 4번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요. 결국 흔히가 저희가 이제 CS 리더스 배운 말 중에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이제 구색이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요. 이게 이제 구색에 대한 셀렉션에 대한 의미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선생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죠? 5번 고객에게 상품이 필요한 이유를 묻고 누가요? 직원이요. 그러니까 결국 휴먼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보시고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2장 문제입니다.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인 3S. 저희가 뭐 충분히 기업 입장에선 3S, 고객 입장에선 3C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럼 3C와 3S의 하부 요소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중 현재의 제품 계열에서 자 여기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제품 계열에서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제품을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요소가 뭘까요? 이익이 적어요. 적자를 내고 있어요. 이 제품들을 축소해 나가겠대요. 결국 축소해 나간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제거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요소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죠.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라는 3S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 단순화라고 따지게 되면 영어로 되어 있는 보기 중에 simplification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소들에 대한 기준을 잡아요. 기준을 잡는다니까 딱 떠오르시죠? 표준화가 되겠죠. 표준화. 그죠? 표준화. 이때는 5번을 고르셔야 될 거예요. 표준화가 나오면 기술을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작업을 전문화하는 것. 얘는 끊임없이 전문화한다고 나오잖아요. 얘는 그래서 두 번째 전문화라고 나오고요. 이때는 4번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는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제품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나오니까 단순화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문제상에서 보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다신 틀릴 일이 없어요. 이 문제는. 다음 문제 똑같이 2장입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도 동일 유형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밑에 보기에 보시는 한 가지에 해당하는 명칭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시는 5개의 보기도 거의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실적 평가 기준은 바로 시간당 매출액입니다. 매장별로 1년간 순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판매 사원을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선정하고
자사 매장 제품에 대한 연간 33%가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판매사원을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 스타일은 그 문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페이스 세터라고 부릅니다. 페이스 세터. 마라톤에 마치 우승할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승할 선수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페이스메이커처럼 그죠? 그런 관점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자, 2장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 다음 중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 구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끊임없이 보고 있으신 거고요. 기본서를 보더라도 한 뭐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하부 요소가 5개씩 한 15가지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15가지가 다 별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중복되죠. 뭐 비공식적입니다. 고객이 만들어내니까 신뢰도가 높습니다. 상업적인 정보보다 비상업적인 정보를 더 신뢰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문제씩 볼까요? 1번. 구전은 생생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얻게 해줘요. 왜요?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써본 거니까요. 한동안 온라인에서 내 돈, 내 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번. 구전은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서 자료나 타 매체에 비해 더욱 큰 효과를 갖고 있어요. 훨씬 더 전파력이 뛰어나죠. 전파력이 높습니다. 높다는 게 아니라 크죠. 전파력이 커요. 3번.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다. 이건 워딩상 보면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 대전제가 잘못돼 있어요. 대전제가 잘못됐다는 건 구전은 애초부터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고요. 구전은 고객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고객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고객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기업에 의해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전제는. 그러니까 이 설명은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특정한 워딩을 빼서 문장을 새롭게 조합을 시켰는데도 저 문장 또한 읽으면 객관적인 워딩상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 문제 스타일은.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대전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거. 4번, 5번 다 맞는 설명이죠. 이해가시겠죠? 구전의 문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왜 그럼 유사 유형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 교재 외 기출 문제네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5회차부터 문제를 출제하는 그 방식에서 차이가 생겼거든요. 변화가 생겼는데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딱 해당하는 모델이에요.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 있는 10번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뭘까요? 모조리 동일 유형만 나와요. 그런데 9월, 10월, 7월, 6월 6, 7, 8, 9, 10 다 나왔어요. 동일한 문제 스타일만. 보기 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넘어 자 이것까지 보게 되면 뭐 단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고객 권유한다는 건 구전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죠? 이걸 하는 형태의 고객을 뭐라 부릅니까? 저희가 애드보케이터, 옹호 고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구전을 하는 고객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간단하게. 저희가 이 충성도 사다리 모델에서는요. 신규 고객을 이 트라이얼 바이어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험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처음 구매한 고객, 시험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요. 잠재 고객을 저희가 이제 서스펙트라고 부르는데, 구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이 확신이 부족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요. 이게 잠재 고객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충성도 사다리 모델에 핵심 고객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이 분류 개념은 없고요. 가망 고객을 저희가 프로스펙터라고 부르는데, 제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가망 고객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문제를 지금 쭉 풀어봤는데요. 뭐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뭐 학습을 통해서 또는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이었고요. 좀 독특한 문제는 동일 유형 말고 유사 유형들로만 구성이 된 문제가 10문제 중에 한 2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쉽게 대응이 가능했던 문제 유형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선생님 네이버에 제 카페로 오시면 돼요. 물론 뭐 유료 기본적으로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한 번에 붙고 싶으신 분은 이거 구매하시면 돼요. 뭐 다른 말 안 할게요. 100% 합격하세요. 보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그냥 시험에 반영도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거 제공하는 문제집이 아니라 딱 그 문제 나오는 동일 유형의 문제만 딱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선생님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충분히 시험에 도움되는 자료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요. 저희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